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자, 이번 9강 워드프레스 메인 페이지 만들기. 저희 사이트를 똑같이 이제 외주 개발해서 홈페이지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티메이트 애드온 엘리멘터로 헤더 앤 푸터를 만들었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페이지, 랜딩 페이지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할 페이지 저희 사이트 가서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여기 두 번째 섹션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제 페이지 제작이에요.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새 페이지 추가하셔가지고 지금 메인 페이지죠. 이름의 메인 페이지 혹은 랜딩 페이지라고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제목이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 어떤 제목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따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간편하게 이 메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라고 하지 않고 회사명이나 뭐 서비스명이나 이런 대표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이름을 넣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해서 이게 메인 페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지정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설정에서 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보시면 현재 최신 글이라고 되어 있죠. 워드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블로그 형태로 사용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곳에서 발행하면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아도 메인 페이지에서 그 최신 글들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글을 추가해서 아무렇게나 이제 쓰게 되면 공개를 한 다음에 이 주소로 우리가 사이트를 이동을 했을 때 바로 최신 글 먼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홈페이지처럼 보여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설정해서 읽기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메인 페이지로 하려면 정적인 페이지를 클릭한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메인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적인 페이지를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이제 고정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페이지, 방금 만들었던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검색 엔진 차단은 해둘게요. 요거는 이제 제작 중에는 사실 검색 엔진 차단되는 게 좋겠죠. 아직 제작 중이고 변경되다 보니까 검색 엔진에 미리 노출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변경사항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페이지로 가서 이제 편집을 눌러주고요. 엘리멘터로 편집을 할 거니까요. 엘리멘터로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편집기에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요 제목, 이게 이제 보통 페이지 제목이 나타나는데요. 페이지 제목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단에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제목 숨기게 해주시면 이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배경 이미지 깔고 글자들을 가운데다 이제 배치시켜 줘야겠죠. 돌아와서 공개를 한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종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튕겼을 때를 대비해서 공개 혹은 저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필요하시다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플래시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전체에다가 배경의 이미지를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컨테이너 편집을 눌러서 스타일을 누르고 배경이 클래식을 눌러서 이 부분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를 넣으면 저 전체 컨테이너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이미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이미지가 없다 그러면은 픽사베이 이런 무료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미지를 넣을 때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제 저희는 스케일드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자가 웹피입니다. 웹피. JPG도 있고, PNG도 있고, JP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올리실 때는 가급적 이미지가 최적화되고, 용량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딩 타임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62KB만 상당히 적은 이미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면 되고 이 이미지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을 하면 들어왔지만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배경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가서 최소 높이가 있어요. 최소 높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임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좀 늘려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1000 정도만 넣고 화면만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화면을 키워볼까요? 네,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빨간색 헤더 부분으로 이미지를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영역을 이동시킬 때는 이 이동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를 클릭하고 고급에 오셔갖고 여백 부분 있죠. 여백에 값을 함께 연결을 해제한 다음에 상단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저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빨간색이 이제 이 헤더 영역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배경 이미지가 가려지고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공개를 하고요. 어드민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하나 들어와서 새 탭으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요거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브라우저 사용하시더라도 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관할 것 같아요. 자, UAE의 헤더 앤 푸터 빌더로 가서 헤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의 엘리멘트로 편집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빨간색 배경색을 먼저 빼야겠죠. 컨테이너 편집 클릭하고 스타일 가서 색상을 지우기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색상이 없는 상태예요. 자, 참고로 요거 되돌리기 아이콘을 누르면은 보통 다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요. 우리 요거 주소만 복사해서 새 창에다가 한번 접속을 해보세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배경이 뒤로 깔리고 깔끔하게 잘 됐죠. 원하는 대로 구현이 됐습니다. 이제 안쪽에 글자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돌아와서 지금 이건 편집기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럴 때 F5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잘 구현이 됐고요. 이번에는 요 가운데 여기에다가 요소들, 글자들을 넣어 볼 텐데요. 제목을 한번 넣어 보면 제목이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전체 컨테이너, 우리 저쪽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가 마이너스 150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상단에 있는 거죠. 글자 여기 보이죠? 근데 우리가 배경을 뒤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목을 잠깐 지워주고요. 좀 더 용이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컨테이너 하나 더 넣고요. 이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죠. 구조가 바깥에 컨테이너 하나와 안쪽 컨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고급을 눌러서 이제 패딩을 줄 거예요. 위아래로 좀 더 간격을 넓힐 수 있도록 값을 함께 연결을 해제한 다음에 상단에 150, 하단에 150 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와야 될 것 같네요. 25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목을 넣어주고요. 일단 요소들을 하나씩 넣어볼까요? 우리 사이트 다시 잠깐 보시면은 글자, 구분선, 글자, 글자, 글자입니다. 요 순서대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플러스 눌러서 분리자,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제목 글자, 또 글자, 마지막 글자. 네,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죠. 클릭을 하시고 기존에 있던 사이트와 동일하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한 줄을 뛸 때는 이렇게 BR이라는 태그를 쓰시면 손쉽게 한 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도 좀 텍스트 복사해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디자인 부분 좀 고쳐주면 되겠죠. 쉬운 게 색상이니까 색상 먼저 바꿔볼게요. 최상단의 색상 스타일에 여기 텍스트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아래 구분자 분리자도 스타일에 가서 흰색으로 여기도 색상에 흰색으로. 네, 요거는 좀 그래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요거는 이따가 하고 아래 먼저 스타일에 가서 색상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색상이 좀 독특하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구현하려면 저희가 코드로 구현했는데 요소 추가를 하셔서 여기에 HTML이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코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CSS를 좀 넣을 거예요. 이러한 코드를 넣을 거고요. 자,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우리는 요 텍스트 그라디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코드를 넣고 이 코드에서 여기 좀 적용을 해볼 건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라디언트가 잘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코드 부분은 사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만 적용하셔도 되고, 최근에는 이제 챗GPT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죠. AI를 통해서 코드를 이제 요청하게 되면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그라디언트 색상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색상들로 구성을 했고, 요거를 텍스트에다가 입힌 거죠.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이트에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거기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텍스트 언더바 그레디언트라는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정의를 한 거죠. 이러한 값을 가진 클래스는 이런 코드를 갖고 있다. 요거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이 텍스트에다가 클래스를 동일하게 줘서 이렇게 스팬이라는 태그로 감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글자는 아까 저희가 지정을 했던 텍스트 언더바 그레디언트의 코드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은 이 코드는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흰색으로 가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정렬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테이너를 눌러볼게요. 맨 바깥 컨테이너 말고 중간 컨테이너인데 이 부분이 컨테이너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에다가 여기는 first 컨테이너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의미상으로 메인 또 이제 여기를 히로 섹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편하신 대로 구조화할 수 있게 아니면 그냥 첫 번째 섹션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섹션 쉽게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테이너죠. 그 안에 컨테이너는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컨테이너를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클릭을 하고 레이아웃에서 항목 정렬을 해주면 여기 있는 글자들이 가운데로 이제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상단 글자부터 크기를 좀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타이포그래피, 스타일 탭에 타이포그래피로 오시고 크기를 16, 작을 것 같고 22픽셀 정도로 한번 지정해 보고요. 여기 분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넓죠. 콘텐츠로 이동하셔서 폭을 12 정도로 두고 가운데 정렬 해보면 자리 잡고요. 선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무게에다가 2픽셀 정도 넣어주시면은 요 선이 조금 굵어지죠. 간격을 줄이시면 이렇게 여백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간격을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부분은 여기도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자, 아까 컨테이너에서의 가운데 정렬과 이 안쪽 제목에서의 가운데 정렬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컨테이너의 이 얘들, 이 요소들을 가운데 정렬한 것은 말 그대로 요소만 가운데로 이동시킨 것이고 그 안에 요소에 있는 애 글자의 정렬은 또 제목이란 요소 안에서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단지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요소만 가운데 정렬이 된 거고 제목까지 제목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정렬하려면 여기 제목 스타일에 오셔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2픽셀은 작은 것 같고요. 42 정도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굵기를 700 정도로 조금 더 굵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장 큰 글자죠, 실제로. 이 부분, 아이디어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스타일에서 타이포그래피로 가셔가지고 82 정도 조금 더 키워도 좋을 것 같은데 82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굵기를 아예 굵게 900으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부분에는 약간 글자를 작게 표현해야겠죠. 24 정도로 맞추도록 하고 역시나 가운데 정렬 따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글자 사이가 조금 더 벌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눌러서 선 높이를 이렇게 32 정도로 약간 벌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볼 때 우측 상단에 변경사항 미리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잘 들어왔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간격이 좀 더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두 번째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눌러서 곱을 누른 다음에 패딩을 400 정도로 해서 더 확 내려 보도록 하고요. 400 좀 많은 것 같아요. 450 정도. 자, 다음에 이쪽 간격, 이 색상이 있는 글자 부분의 간격 위아래로 조금 더 간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으로 가서 이번엔 바깥 영역이니까 여백으로 상단에 20, 하단에 20 정도 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너무 떨어진 느낌이네요. 위에 부분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상단에는 10픽셀 정도로 조정을 해서 공개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아까 프리뷰가. 네, 거의 비슷하게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배경이 조금 더 가운데로 좀 축소돼서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이미지 배경은 그 첫 번째 섹션에 넣었죠. 스타일에 가가지고 이 이미지가 있는데 아래 부분에 해상도 위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이미지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중앙으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은 반복이 없습니다. 기본이 반복 없으므로 지금 같은 게 딱 맞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반복 없음으로 해두도록 하고요. 고정은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덮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화면 안에서 딱 맞게 전체 처리가 되고 자동으로 하면 이제 좀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여기서 포함을 하게 되면 실제 지금 화면이 잘려서 안 보였는데요. 이렇게 늘려보시면 좌우에 여백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포함은 이미지를 컨테이너에 맞추지만 이제 전체에 맞추고 그 이상의 부분은 이렇게 남기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덮기로 하시면 여백 없이 전체를 말 그대로 덮어줍니다. 대부분 이제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서 전체에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은 맞춤으로 이미지를 제작하지 않으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는 이미지들을 선택을 해서 덮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를 커버하게 되고요. 자, 아까 다시 포함으로 해서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네, 이렇게 보여요. 좌우가 잘려서 보이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전체가 보여야 되니까 결국
포함이 아니라 덮기를 해서 공개를 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를 잘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개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메인을 해봤습니다. 메인이 생각보다 좀 걸렸는데요. 다음에는 모바일 먼저 찾고 밑으로 섹션 계속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